이상봉 디자이너를 처음 만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만난 그는 출근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냥 제가 막 입던 옷들이고 그대로 저는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작은 방을 꽉 채우고 있는 옷들은 검정 일색입니다. 한 번 갖게 되면 오래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었다는 이상봉 디자이너. 그의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딱 봐도 개성 넘치는 장신구를 착용하면 그의 출근 룩 완성. 역시나 올 블랙 패션입니다. 반려견 이브와 함께 출근길에 나서는 이상봉 디자이너. 그의 교통수단은 다름 아닌 두 다리랍니다. 이브와 함께 산책하듯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게 되는 이곳. 바로 이상봉 디자이너의 오랜 일터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옷들로 가득한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공간. 하지만 그가 출근하자마자 찾는 곳은 바로 샘플 작업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 작업한 옷들을 꼼꼼히 살펴보죠. 샘플들이 이렇게 딱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향한 곳은 디자인실. 강 팀장은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되잖아. 만약에 맞춤을 하든. 어깨하고 품 수정이 있어서 프린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할 생각을 하잖아 너는. 근데 실패할 확률이 90%란 얘기지. 아, 옷을 그냥 그런 맞춤 못한다고 말씀. 그렇지.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이미 결제가 끝난 거라서. 결제가 끝났어도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죠. 고객이 괜찮다 해도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는 완벽주의자. 확실히 좀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서 계속 어떤 정석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계속 캐치해 주시고. 이곳은 바로 그의 작업실. 그의 머리와 손을 거쳐 새로운 패션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너무 책상이 지저분하니까 여기 찍지 마. 안 쳐요, 제가 잘. 되게 복잡하네요. 네. 제가 좀 성격이 좀 지저분해요. 패션 이외에는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그의 공간. 그런데 책상 가득한 신문이 유독 눈에 띕니다. 클릭 한 번에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 그가 종이신문을 고집하는 까닭은 뭘까? 신문을 보는 거는 이제 신문만 하더라도 그 자극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이들은 기획에 의해서 내가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골고루 배치를 해요.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다. 네. 그 버버리 선생님 저한테 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하고 진짜 오래됐다. 그죠?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활약 중인 배우 김규리 씨. 2010년부터 연을 맺은 김규리 씨는 그의 런웨이를 빛내주는 보석 같은 존재랍니다.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바쁘잖아요. 그 배우들은. 그리고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하여튼 그걸 뭐라 그래. 뮤즈 정말 같은 그런 거였어요. 오랜만에 만남에 감각이 번뜩인 걸까?
김규리 씨에게 꼭 입혀보고 싶은 의상이 있다며 착장을 권합니다.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입어봐. 너무 어울린다. 이거는 그냥 조끼를 걸치는 거고. 그냥 이런 그냥 갖다가 그냥 먹는 거지. 마치 맞춤이라도 한 것처럼 똑 떨어지는 어울림. 뮤즈 김규리 씨의 빼어난 맵시에 새로운 영감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이런 옷을 또 만들어내시지? 이 짧은 순간에? 이분의 옷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어디선가의 다른 영역에서의 옷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의 옷들은 기대가 돼요. 그의 패션이 세계의 기대를 받게 된 것은 2002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그리고 2006년 그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글과 수묵화를 새긴 과감한 시도. 한쪽에선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세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게 이제 도전이었고, 그게 이제 도전은 또 용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외국 바이어들이 되게 하나의 미학적이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냥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상봉의 색채가 고스란히 담긴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의상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점심시간. 그의 점심은 손수 준비한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 채소, 주스가 전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시간에 먹는다고 해요. 거기엔 남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점심.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려견 이브와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똑같은 거를 반복해요, 저는. 왜냐면 지금 거의 운동할 시간이 이거 산책할 시간?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력에 대한 문제를 어디가 쑤시거나 어디가 자꾸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거를 꼭 해요. 암 선고 직전에서 건강을 되찾게 된 이상봉 디자이너. 그는 그 불안한 시간을 통해 삶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알게 됐답니다. 마치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위를 쳐다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가 나무 끝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저렇게 태양을 바라볼 수 있고. 시선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경이로움. 67세의 디자이너가 보는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운동을 마치고 서울 도심의 한 사찰을 찾은 이상봉 디자이너. 그런데 고개를 들고 뭘 보는 걸까? 그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 눈길이 닿은 곳은 색색의 단청.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단청은 그의 인생에 각별한 의미를 남겼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동생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출국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만 딱 치르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귀국
해갖고 동생을 이제 만나러 산행을 했을 때 그런 걸 보게 된 건데 단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자마자 좋아, 이번엔 난 단청이야. 2012년 단청을 런웨이에 올려 세계를 놀라게 한 디자이너 이상봉. 그에겐 동생이 주고 간 선물 같은 컬렉션이었답니다. 동생이 생각날 때면 종종 산을 찾는다는 이상봉 디자이너. 여기가 이제 물 좀 있네요. 이곳에 오면은 꼭 찾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 찾는 건지 땅만 보면서 걷습니다. 아유, 여기 이제 예쁜 돌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짓는 거죠. 그가 찾고 있었던 건 돌멩이. 한참 동안 찾은 돌멩이를 들고 계곡물을 찾아 깨끗이 씻기까지 합니다. 그냥 저한테는 기억이에요. 네, 추억, 기억. 너무 예쁘잖아요. 도대체 이 돌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 돌이 뭐 이게 뭐 값어치가 있겠어요? 값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다가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 수확인데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법을 그는 67살이 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작업실. 홀로 남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스케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또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 뉴욕 매장을 또 접어야 됐어요. 정말 저는 이거 내가 정말 지금 이대로 끝나나? 나 이대로 사라지는 거야? 이 아픔에 오랫동안 갔었죠. 이제는 가을 겨울 거 이제 빨리 정리 끝났으면 생산이 봄 여름으로 지금 또 가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아끼던 뉴욕 매장까지 문을 닫게 된 상황.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내년 새 시즌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상봉 디자이너가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세월이 느껴지는 단독주택. 집에 들어오기 힘들어서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 오는 집. 그럼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그렇죠.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다 커서 결혼을 했고, 그렇죠. 바로 이곳이 그가 가족과 함께 30년간 살아온 집. 집안 곳곳에 그의 개성이 엿보입니다. 여기 연못을 제가 여기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비가 이제 여기 창밖으로 막 빗소리가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인 한 잔 먹거나 어떤 때는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먹으면서 생각하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애정을 쏟은 집을 두고 그는 왜 홀로 자취 생활을 시작한 걸까? 의자 펴놓고 아니면은 재단 따위 이렇게 그 쭉 원단 펴놓는데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새벽에 잠들면 직원들에 의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사실 자취를 먼저 제안한 건 가족들. 밤샘 작업이 잦은 그의 건강을 염려해 회사 근처에서 살아볼 것을 권했답니다. 공적인 관계라기에는 왠지 친밀한 느낌.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들과 아빠와 아들? 네네네.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제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래서 다들 밖에서 외부 미팅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부자 관계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디자이너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이청청 씨. 아버지는 디자이너 이청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이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완성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떤 작업이든 만족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끊임없이 작업을 하면서도 그거가 하나의 밑받침이 돼서 또 다른 게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부자 간의 대화보다 패션 디자이너 선후배의 대화가 더 많은 듯합니다. 항상 정말 많이 바쁘셨어요. 주말에 계속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사무실로 나갔었어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의 건강. 그날 저녁 안락한 본가가 아닌 홀로 생활하는 자취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상봉 디자이너. 올라가. 들어오자마자 앉을 틈도 없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브 발 닦을까? 이브 우리 발 닦아야지. 자, 착해라. 이브 일로 와. 아빠도 먹고. 요구르트 한 병으로 그의 저녁 식사는 끝이 납니다. 반려견 이브와 둘만의 공간. 적막함은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가 이번에는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웬 독서일까요? 시간이 아까웠어요. 집에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 시간, 하루에 왕복이면 3시간. 내가 그나마 부족한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내가 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퇴근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분초를 쪼개서 사는 나날들.